안녕하세요. 인문TV 이노나입니다. 오늘 게스트는 이승철 배우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승철입니다. 네, 오늘 이승철 배우님을 모시고 지난 4월 20일 세계 책의 날 우리 동네 서점 출판사 라이브로 했었던 그 후속편입니다. 네. 그때 못다한 이야기가 많았죠. 네, 그때 1시간 안에 끝냈어야 되는데 사족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본론을 이야기를 못해가지고 오늘 결자해지하러 나왔습니다. 네. 다시 이제 이승철 배우님 네. 다시 제가 이제 소개해 올리자면 배우님이시기도 하고 연출도 하시고 꽃님이네 생태극 연구소 대표이자 연출가 배우이시고 출연은 절벽 끝에 선 사람들, 당신의 방, 문신, 서바이벌 파라다이스 서바이벌 파라다이스 하고 바냐 아저씨 등등등 있고 연출로는 인도로 가는 길, 어레인지 편집의 신, 꽃님이네 민박, 창작의 조건 등등등이 있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예. 오늘을 정말 준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오늘을 준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좀 네. 주주관계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네. 긴장해서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저번에 이제 네.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을 보고 네. 좋았다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좋았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하고 4월 20일 목요일 날 라이브를 하고 그 다음 주에 라이브로 또 이게 후속 2부가 있는 줄 알고 기다렸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구독자님들과 시청자 선생님들의 부흥에 힘입어 예,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리어왕에 대한 이야기 예, 말씀해 주세요. 네.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연극적 상상하기 해가지고 네. 리어왕을 갖고서 직관으로 마음껏 상상해라. 그리고 네. 또 네. 질문을 해라. 네. 네, 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직관 얘기 해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리어왕 하면은 초코파이가 떠오른다. 정말 생뚱맞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생뚱맞은데요. 네, 저도 이제 지난 라이브 방송 때 그냥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게 그냥 초코파이였습니다. 이제 네. 초코파이라는 이제 이미지를 갖고서 이제 리어왕을 바라봤을 때 검은 초콜릿 안에 든 하얀 마시멜로우 마치 리건과 건어린이 갖고 있는 인간의 이중성 이런 것들을 이제 언어로서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그 다음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를 갖고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희곡을 갖고서 연극을 만든다고 했을 때 설득력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공감이 되려면 설득이 되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이미지들을 갖고서 그런 설득을 할 수 있는 이제 언어를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연극적 상상의 바로 2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갑자기 막 칠성사이다. 리어왕을 보면 칠성사이다가 떠오른다. 네, BTS죠. 네. 인천 앞바다에 가라앉지 못하고 떠 있는 칠성사이다병. 그게 마치 리어왕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가장 기초적인 직관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지를 만들고 거기서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면은 여러분들의 리어왕을 만드시는데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노나 대표님 시인이시잖아요. 보통 이제 시에 이제 메타포를 쓸 때 어떻게 사용을 하세요? 하실 말씀, 그러니까 시에 담을 내용을 바로 말하지는 않죠. 메타포, 은유나 상징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전언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리어왕 하면 초코파이가 떠올랐다고 하시는 것도 이제 그렇게 사용되죠.
예, 근데 그 초코파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 초코파이가 왜 리어 왕인지 그 뒤쪽에 이제 계속 설득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저희도 결국에는 이제 네네. 희곡을 갖고서 이제 다시 이제 창작 작업을 네. 한다고 했을 때 이게 공동 작업이지 않습니까? 네. 예, 결국에는 이제 정교한 언어로 또 바꿔야 돼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 정교한 언어라는 게 결국엔 논리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처음부터 논리를 생각하고서 접근을 하면은 아무것도 우리는 상상의 맞아요. 나래를 예, 맞아요. 펼칠 수 없기 네. 때문에 시도 마찬가지죠. 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네. 논리에 갇히기 시작하면 네네. 상상력은 이제 더 쪼그라드니까. 아, 네. 그럼요. 네. 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을 마음껏 상상하시고 또 무엇이든 다, 네. 다 허용되는. 그럼요. 네. 불가능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 머릿속인데. 네. 네. 결국에는 이거를 언어로서 네. 설득을 시키는 게 네. 연극이든 영화든 이제 대본을 갖고서 이것을 우리가 그 또 다른 이제 창작물을 만든다고 했을 네. 때 네. 그 과정인 거죠. 이 언어로 만드는 게 결국에는 창작의 과정, 네. 다른 타인을 설득시키는 창작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질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번에 이제 질문하기도 말씀드렸는데 왜? 라는 이제 의문들. 네. 왜 글로스터는 초반에 에드먼드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에드먼드는 자신의 정실 부인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상속권이 없다라는 걸 왜 굳이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을까? 이런 의문들을 계속 이제 만들고 그 희곡과 이 의문 사이에 빈틈을 네. 언어적인 논리로서 채우는 거 이게 바로 창작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됩니다. 질문도 네. 사실은 한계가 없는 거죠. 그쵸. 어떤 질문도 다 가능한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연극 작업이라든지 영화 작업을 할 때는 시간이 굉장히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그쵸. 예. 네. 프로덕션의 이제 준비 기간 자체가 제한되기 때문에 제한은 없지만 이제 실질적인 창작 작업에서는 네. 논리적이어야 되고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네. 예. 네.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하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리 안에 갇혀버리니까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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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저번에 이제 라이브 방송 때 너무 긴장해하고 이제 기억하지 못했던 사실행위인데 이게 네.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 네. 그 이제 그러니까 에드가의 편지를 이제 에드먼드가 글로스터한테 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내용상 봤을 때는 에드가가 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거를 에드먼드가 썼느냐 아니냐? 네. 에드먼드가 썼다면은 이 편지를 자기 형인 에드가의 필체를 흉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을까? 혹은 다른 사람한테 맡겼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대필가라고 하나요? 아닌데 뭐라고 하죠? 모필가? 글자를 흉내내는 그런 범죄행위죠. 네. 네. 그런 이제 사문서 위조 행위 그렇죠. 상처입니다. 네. 네. 그런 이제 전문가한테 맡겼다고 했을 때 네. 이게 드라마상에는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예. 네. 네. 근데- 그냥 이렇게 편지만 이렇게 이 실물만 있는 거지. 네. 그 뒷배경은 안 나오니까. 네. 네. 하지만 저희가 이제 배우들이 이제 영화든 연극이든 실현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이미지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드러나진 않더라도 내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 머릿속에 이미지가 내가 대필가한테 시켰든 아니면은 내가 이걸 모방을 하기 위해서 밤새 그 촛불 밑에서 네. 눈이 침침해져 가면서 네. 그 난시 오고 그런 와중에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을까. 예.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게 있어야지 행동이나 표정에서도 그쵸. 차이가 나는 거겠죠. 네네. 네. 그게 바로 이제 연기에서 이제 디테일이라고 하는 부분인 네.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비극이다, 희극이다, 희비극이다 이제 굳이 이제 장르를 나눠 놓는데 모든 드라마상의 인물은 비극성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삶 자체가 비극이죠. 그죠? 네. 근데 이게 왜 이들의 삶이 비극이냐 네. 하면은 네.
결국에는 이 텍스트의 내용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 그런 의미의 비극.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던 결국에는 리어 왕은 리건과 거너릴의 집을 뛰쳐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쵸. 리건과 거너릴이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아버지한테 예의 바르게 대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아무리 사랑을 해도 네. 리어 왕은 집을 나갈 수밖에 없고 네. 코델리아가 그게 거짓이든 진실이든 자기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리어 왕은 코델리아한테 자신의 어떤 재산도 상속하지 않는다는 거. 네, 그건 이제 네. 이미 정해져 있는. 네. 어. 그러니까 이게 왜 비극이냐면은 저희가 이제 인간이라는 게 다른 이제 무생물이라든지 무기체들과 이제 차별되는 게 저는 이제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근데 이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건 내 선택에 의해서 내가 미래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건데 네. 이미 역사가 만들어져 있고 이 역사 안에서는 어떻게 발버둥을 쳐도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희가 이제 흔히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희곡은 리어왕 같은 경우에 동네 도서관 가도 이 텍스트가 다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물론 이제 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누구나 쉽게 이 대본을 접할 수 있는데 창작자들은 이 대본을 갖고서 이제 창작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다른 관객들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이 인물들의 정해진 역사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예측을 못할 반응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흔히 리어 왕은 리건과 거너릴의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결국 이제 비극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제 흔히들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이야기를 이 인물의 비극성을 가지고 일부러 아버지한테 더 잘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문맥상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 정말로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리어 왕을 만든다고 했을 때 리건이 아버지의 발을 닦아주면서 아버지의 호위 기사들이 너무 많다. 반으로 줄일 수 없겠어요? 라는 걸 아버지의 발을 닦여주면서 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그 행동이 이제 우리가 버릇이 없기 때문에 나간다라고 생각을 보통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리어 왕은 나가야만 돼요. 왜냐면 대본에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은 리어 왕이 못 나가게 일부러 해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리어 왕이 나갈 수 있는 또 동기를 만들어주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인물의 비극성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면서 이제 이 인물이 왜 이렇게 집중력을 갖고서 보게 만드는지 물론 이제 연기를 잘하면 대부분 이제 보게 되는데 그 연기를 잘한다는 게 결국엔 설득력이거든요. 그쵸. 예. 그러니까 리건과 거너릴이 정말 착한 딸이어도 설득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어렵네요. 예. 확실히 이제 막 깊게 파고 들어가니까 확실히 어렵습니다. 제가 어렵게 말씀을 드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아니,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저는 이제 그런 부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이제 조금씩 디테일의 차이를 가지고 가면서 이게 연극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하는 그게 살짝 이해가 되는. 근데 많이 이제 저희도 이제 실질적으로 작업을 할 때는 보수적으로 많이 바뀌는 편이거든요. 왜 보수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냐면은 이제 많은 창작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작품을 올린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설득력과 타당성. 그러니까 그쵸. 내가 아무리 이런 인물의 비극성을 이용해서 거너린과 리건이 정말 아버지한테 잘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러한 와중에서도 리어 왕이 나갈 수밖에 없는
심리적 변화를 만들어 보자라고 한다고 했을 때 네. 그 팀 자체가 다 동일하진 않거든요. 그쵸.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다 보면 이제 보수적으로 바뀔 수 없는데, 근데 이러한 토론이란 토의가 있기 때문에 그 인물이 어떤 장면에서는 더 풍성해지기도 하고, 입체적으로 네. 이제 표현되지기도 하고. 그죠. 네. 오히려 이제 상투적이다, 진부하다라는 이제 표현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은 저도 이제 연극을 하면서 한동안 논리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작이 아니라 그냥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것에 이제 그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논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논리라는 게 특히 이제 제 개인의 논리는 되게 하찮아요. 그쵸. 사견이죠, 사견. 예. 네. 근데 하찮은데 네. 그 논리에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창작이 갖고 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삶을 더 풍성하게 해주는 다양한 상상들을 네. 잊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꼭 들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할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시를 쓰다가 보면 네. 예전에는 시 쓰는 것 자체가 즐겁고 행복한 일이었는데 어느 날 보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제 그것부터 먼저 생각을 하게 되니까 예, 이게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게끔 뭔가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내 스타일이 아니게 되는 네. 저희도 똑같습니다. 이게 모든 창작자들이 네. 예. 저희는 이제 전업 예술가라는 게 결국엔 이제 네. 그 뭐 아마추어다 프로다 이게 저는 결국에 이제 나뉘는 게 어떤 실력의 부분보다는 책임 이제 우리가 비난받을 가능성에 늘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들었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보수적으로 바뀌고. 네. 예. 하지만 창작이라는 거, 예술이라는 거는 무한한 우주라는 거. 그렇죠. 예. 네, 그 안에서 이제 마음껏 뛰어놀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보시면서 어떤 작품을 보실 땐 되게 불편하다는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왜 저 인물이 저렇게 하지? 저 인물이 저런다는 게 되게 불편하다. 왜냐면 내가 알고 있는 코델리아가 저기서 걸크러쉬처럼 아빠 앞에서 담배를 피면서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예. 네. 근데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유에 이게 뭐 옳던 그르던 사유를 제공한다라는 것. 예, 코델리아가 그런 걸크러쉬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해준다는 거.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고 정말 지고지순한 어떻게 보면은 되게 보수적인 그 딸의 모습을 보여주기만 하고 끝난다고 치면은 우리는 그냥 겉으로 드러난 그냥 인간은 이중적이면 안 되고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된다라는 예. 약간 이렇게 도덕 교과서 같은 그런 그런 이야기에 이제 그칠 수밖에 그럼 없다. 재미가 없죠. 예. 네. 그게 옳던 그러던 일단 우리가 네. 논쟁의 장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는 그런 한계들을 좀 부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번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왜 이 작품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엔티 라이브 이야기도 했지만은 이제 좀 더 내용적인 부분. 과연 이 리어왕이란 작품이 지금 시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네, 그렇죠. 네. 혹시 대표님께서는 이 작품이 어떤 이야기로